그들이 와요. 누가 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차야. 저들이 날 찾아내려고 해.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겨울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고요한 그 거리.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와요. 그녀는 무엇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검은 차량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과연 그녀의 과거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관 민호는 이 기묘한 사건 속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적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인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온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늘엔 흐릿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몇몇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인적이 드문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러나 이 평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경찰관 정민호는 오늘도 외곽 지역을 순찰 중이었다. 그는 경찰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사라진 여동생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사건은 그가 경찰이 된 이유였고 지금까지도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다. 눈이 쌓인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중 그는 눈길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 민호는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을 멈췄다. 폐점한 편의점 앞 계단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얇은 옷을 입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으며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의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그들이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두려움은 명확히 느껴졌다. 민호는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라는 단어는 그저 공포만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거리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곧바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를 줄이며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근처 골목으로 노인을 데리고 뛰어들었다. 검은 차는 편의점 앞에 멈췄고 몇 초간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속도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 노인은 뒷좌석에 앉아 민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한 줄기 희망이 엿보였다. 그러나 민호는 그녀의 두려움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와요. 이 말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민호에게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차량은 조용히 어둠 속을 달렸고 민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어딘가로 이끌어줄 것임을 알았다. 서울의 외곽,
차가운 밤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느 겨울밤, 경찰서의 한 조용한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 방 안의 한쪽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손끝마저도 추위와 공포에 굳어버린 듯했다. 정민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편의점 앞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와요 라는 말만을 반복했고 검은 차는 그들의 뒤를 바짝 따라왔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괜찮으세요? 민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 순자라 불리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너무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어떤 곳인가요? 누가 당신을 가둔 겁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대저택이 찍혀 있었다. 집은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그 주위의 묘한 어두운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의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은하빌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는 사진을 유심히 살피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래된 대저택, 노인의 두려움, 그리고 검은 차.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호의 동료인 서연이 들어왔다. 서연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로 날카로운 직감과 논리적인 사고로 유명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그냥 오래된 패가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알아봐야 해.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은하빌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점점 사건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왔다. 민호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 은하빌라는 멀리서 보면 단순히 오래된 폐가처럼 보였다. 외벽은 오래된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 금이가 있었다. 정원은 수십 년간 돌보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철문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곳이 단순한 폐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문 근처에는 최근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고 창문의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호와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전등의 빛에만 의지하며 천천히 은하빌라로 다가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철문은 마치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쉽게 열렸다. 준비됐어. 민호가 속삭이듯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은하빌라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기괴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황폐함 속에서도 몇 가지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물병과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최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인형이 있었다. 여기에 아이들이 있었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인형을 집어들었다.
이건 단순한 폐가가 아니야.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래층에 누군가 있어. 천천히 움직이자. 그들은 서연은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모두 경계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은 민호와 서연을 보자마자 경고의 말을 던졌다. 여기서 나가. 이건 너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민호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경찰이다. 이곳은 이제 증거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다. 민호와 서연은 즉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조심해. 서연이 외쳤다.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다. 민호와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더 치열했고 몇 번이고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민호와 그의 팀은 모든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싸움이 끝난 후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지하실에 다시 돌아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넌 우리가 지킬 거야. 아이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이곳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은하빌라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만 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은하빌라를 떠나며 민호는 결심했다. 이 사건 끝까지 파헤칠 거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한겨울, 날카로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새벽이었다.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 소리에 맞춰 적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호와 서연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도를 살펴보며 위치를 점검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다와 가까운 한 외딴 창고였다. 이곳은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을 집결시키는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의심되는 장소였다. 이 창고는 방어가 철저할 거야. 내부에 갇힌 사람들이 더 다칠 수도 있으니 모든 움직임을 신중히 해야 해. 민호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준비됐어. 아무리 위험해도 오늘 끝내야 해. 그들의 계획은 세밀했다. 주요 출입구를 동시에 덮쳐 범죄자들을 제압하고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엄폐물을 활용하며 갇힌 사람들 쪽으로 접근했다. 범죄자들은 민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과 다른 동료들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괜찮아. 우린 널 구하러 왔어. 민호는 떨고 있는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범죄자들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창고 내부에 있던 장애물을 이용해 출입구를 봉쇄하려 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 좋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이 조직의 일부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민호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단호히 외쳤다. 우리는 이곳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 될 거야. 범죄자들과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졌고 민호와 서연은 팀원들과 협력해 범죄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했다. 창고의 구조를 잘 아는 범죄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팀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결국 모든 출구가 차단되었다. 마침내 모든 범죄자들이 체포되었고 창고 내부는 경찰의 통제에 놓였다.
민호와 서연은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하나씩 상태를 점검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일부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서연은 창고 한쪽에서 발견된 문서를 살피며 말했다. 이 조직은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어. 우리가 오늘 막은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맞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돼. 그날 밤 경찰차들이 창고를 떠날 때 민호는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전까지. 새벽의 찬 공기가 경찰서 복도를 감싸고 있었다. 은하빌라와 창고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제 안전한 시설로 옮겨졌고 그들을 위한 상담사와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차가운 지하실에 갇혀있던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민호는 경찰서 회의실 한쪽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다. 민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혜은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야말로 용감했어. 너의 용기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단다. 혜은이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작고 여린 것이었지만 민호에게는 그 어떤 상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었다. 서연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가끔은 세상을 전부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 오늘 우리가 그걸 해낸 거야. 민호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문서에는 아직 추적하지 못한 장소와 이름들이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새로운 미스터리로 이어질 것이다. 며칠 후 경찰서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서를 하나씩 분석하며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조직의 최종 거점으로 의심되는 장소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폐광이었다. 폐광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와 서연은 결심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그리고 떠나기 전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그 빛을 만들어낼 거야. 그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민호와 서연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한 조각을 밝혀냈습니다. 은하빌라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수많은 고통과 희생